네, 이번에는 슬라이드 4번 문제를 보고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제는 이번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A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은 표 작성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세부 조건이 입력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글꼴은 굴림에 열려둬 이렇게 지시사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을 하실 때 표의 개수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열 개수를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의 개수는 3개고요. 그 다음에 행의 개수 하나, 둘, 3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보통 시험에 또 병합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병합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얘를 가상선으로 쪼개서 개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 3개 열과 3개 행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안에서 첫 번째 표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열의 개수 3, 행의 개수 3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일단 크기를 먼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 윗부분까지 표가 내려와 있고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죠. 비슷하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의 크기 조절 버튼을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번호 윗부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좌측에 들어가는 도형과 위쪽에 들어가는 도형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작성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왼쪽에 테마 스타일이라는 요거와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속성의 지정이 끝나고 나면 글꼴, 굴림의 18가지 모두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고 표 테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다 동일합니다. 저는 표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했고요. 바로 윗부분에 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색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표 스타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내용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눌러서 화면을 확장시켜서 전체를 먼저 보시고 시험 볼 때는 항상 첫 줄에 있는 여기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색상이 좀 다르죠. 시험 볼 때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쪽이 진하거나 선 색깔이 흰색이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문에는 없지만 왼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의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리글 행 체크를 없애고 줄무늬 행 체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 타이핑 하시기 전에 미리 홈 탭에 가서 글꼴 속성을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맑은 고딕으로 잡혀져 있는데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통 4번 슬라이드에서 있는 모든 글꼴 크기가 이렇게 18포인트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가 전체가 다 가로 세로 중앙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텍스트가 중앙에 입력되도록 정가운데로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한번, 텍스트 맞춤에 가서 중간이라고 한번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 도구에 보시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에 들어오시면 바로 밑에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 두 개의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그럼 나중에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정 가운데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문제에서 병합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셀 병합이 있습니다. 셀 병합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모두 레이아웃에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입력을 하실 때 일단 열너비가 지금 이 문제는 열너비가 모두 동일합니다. 행 높이도 모두 동일한데요. 시험 보실 때는 한쪽 열너비는 엄청 길고 또 한쪽은 엄청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표 안에 있는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을 움직여서 열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열에서는 이 글자가 가장 길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긴 문장을 중심으로 입력을 해 놓는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글자를 저희가 짧게 해놓고 도형을 그렸는데 나중에 글자를 입력했더니 열 너비가 더 넓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표도 조절해야 되고 도형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장 긴 글자 위주로 입력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지금 이 글자는 공간이 부족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표의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열 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략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입력하실 때는 그냥 엔터를 치시고 계속 입력하시면 이렇게 계속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긴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될 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너비하고 행높이가 글자 가장 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이 윗부분에 있는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위에 오각형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메뉴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기본 도형에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들어있고요. 선택해서 그리시는데 이때 그리실 때 위쪽에서 그리시는 것보다 표 바로 위에서 표의 선을 같이 맞물리게 클릭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스터를 작성할 때 선 없음을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 도형 설정을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 파워포인트는 4번 슬라이드부터는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에다가 서식 도형의 윤곽선 색깔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요,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두께에 들어가서 두께는 가장 작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가 0.25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릴 도형도 계속 윤곽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선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 기본 도형에 보시면 육각형 옆에 오각형 들어있네요.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도 저는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위쪽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지금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임의의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자, 선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친구 두 개의 도형이 바로 옆에 나란히 수평으로 쭉 복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마우스를 넓게 드래그해서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크기 조절점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지금 위치가 딱 맞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자, 넓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가운데 면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에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컨트롤이나 알트를 이용해서 간혹가다 이거 이제 디테일하게 맞추시는 분 계신데 이 정도만 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도형도 또 들어있죠. 자, 왼쪽에 있는 좌측 도형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눈물방울처럼 생겼죠. 이 기본 도형에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표를 기준으로 해서 표에서부터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드래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라데이션 효과는 선형 아래쪽으로 해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죠. 자, 그라데이션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서식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그라데이션 있고요. 이때 밝은 그라데이션, 어두운 그라데이션 다 나오죠. 자,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도 선형 아래쪽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통 시험 보실 때는 이 도형이 우리는 지금 회전을 하지 않았지만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림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지정했고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번에는 수직으로 나란히 클릭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입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표에서는 저희가 표를 선택해서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까지 모두 지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형에는 글꼴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4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꼴은 다 굴림의 18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형도 글꼴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글꼴 지정하실 때 하나하나 선택하실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Shift를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넓게 클릭 드래그 해서 넓게 도형과 표까지 모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밑에 슬라이드 번호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글꼴을 지정하겠습니다. 굴림의 18. 자, 그리고 입력했을 때 글자 색상이 흰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색은 검정으로 미리 눌러놓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때 도형과 표의 글꼴은요, 같이 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표에 있는 글자 속성 한번, 그 다음에 도형 전체 글자 속성 한번, 이렇게 반드시 2번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천천히 도형이 다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고요. 콤마 이후에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한 번에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의 글자 간격과 우리의 글자 간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줄 간격이 훨씬 더 넓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모두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표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아까 우리 3번 슬라이드에서 줄 간격 하셨잖아요. 홈 탭에 가서 줄 간격을 3번 슬라이드에서 하셨던 것처럼 1.5줄로 바꿔주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5 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도형보다 이 표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표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홈 탭의 오른쪽에 정렬에 들어가셔서 표를 맨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저희가 표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지금 표가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맨 위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때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 선 안 보이시죠? 도형의 검은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4번 슬라이드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